내란 특검 관련한 3개 특검 지명이 있었는데요. 전날 국회가 특검 후보를 지명하자마자 한 일주일 두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다음날 바로 후보 중에서 3사람을 지명을 하셨어요. 다음 날 아니죠. 당일. 그런 당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당일. 네, 당일. 당일 8시간 만에. 11시에. 11시 9분. 9분에 이걸 던졌습니다. 저는 이게 뭐랄까 언론 길들이기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 민주당 추천입니다.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주당 추천입니다.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약 8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지명을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성과와 조직 통솔 능력을 우선시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수사 전문성과 개혁성, 강단, 리더십 기준으로 추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임명 직후 20일간 준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대 170일,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최대 140일간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수사 인력 내란이 최대 267명, 김건희 최대 205명, 최혜병 특검은 최대 105명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세 분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인물평에 대한 거 조금 이따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왜 이거를 밤 11시에 냈겠느냐. 그 기레기들은 지랄 발광하던데, 야, 이 씨 그러니까. 정해놓고 니들 씨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것도 그거지만 아침에 내도 되는데 왜 11시에 내냐는 거지. 그때까지 일했으니까. 그럼. 아니, 잠깐만요. 지들 퇴근한 다음에 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야근을 해야 되잖아. 이런 중대한 사안이 나왔는데 취재 경쟁이 붙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기사 쓰고 관련된 거 쓰고 해야 되니까 이것들 밤새 쓸 거거든. 김정은 미사일 쏘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근데 김정은 실패했잖아. 윤석열은 개무시하고 집에서 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추미애 전 장관이 6시쯤에 브리핑했다고 지랄 발광을.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 지랄을 했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쟤네들은 그동안 없었던 야간 숙직을 정치부 기자들은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 4시에 할지 밤 12시에 할지 모르는 거거든 앞으로. 긴장 풀지 마. 그 기자 정신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응? 이들 연봉 1억씩 받는다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이거 같지. 요즘 언론이 허니문 기간을 개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만 써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니네들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지 뭐라고 하면서 요걸 보여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거 환영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좀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요런 중대한 결정들 같은 경우에는 12시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우리야 뭐 좀 보도가 일찍 나오든 늦게 나오든 뭐 하겠습니까마는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기레기들은 24시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기레기들 생각은 저기 니들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 출퇴근 시간 먼저 염두에 두고 발표해. 아니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 발표나 시간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인선을 해갖고 미리 대충 뽑아줘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고요. 그거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간에 맞춰져. 이거 그렇지. 얄짤 없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기자들 뭐 일일이 미리 자료들 미리 다 전달해주고 몇 시에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얘기 다 해주고 심지어 몇몇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슬쩍 미리 흘려줍니다. 미리 네가 좀 먼저 써.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먼저 기사 쓸 수 있게 편의도 봐주고 이랬거든. 얄짤 없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무한 경쟁이야. 속도 경쟁이야. 제대로 언론 역시도 미리 좀 들어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책임만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틀 전엔가 기자실 가갖고 또 만나줬잖아. 밥도 같이 먹고. 밥도 먹어주고 얘기도 대통령이. 했잖아. 예. 그래놓고 나 바쁘게 일하니까 여러분도 우리 따라서 바쁘게 일합시다. 뭐라 그럴 거야? 앞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그래요. 솔선수범하고 있는 대통령을 따라서 송 작가님도 솔선수범 하세요. 그래서 지금 솔선수범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대통령처럼 강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그 해보겠습니다. 머리 뚜껑 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볼 안 돼. 때마다 거슬리네. 겁나 마음에 들어. 자, 인물 배경 요약을 좀 해볼 건데, 먼저, 우리 도은석 특검님. 참,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저랑 인연이 많으신 분이죠. 왜요? 왜요? 또 뭐지? 이분하고 저하고 동문입니다. 공문? 네, 이분이 동문? 광덕 고등학교 1회고, 제가 광덕 중학교 1회죠.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른데? 건물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뭐 동기나 마찬가지야. 우리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분이 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소년급제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생기고 처음 검사를 배출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프레카드 붙고 막 동창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겠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지방 출신이고 그래서 출세를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승승장구 올라오셔가지고 서울 고법에서 윤석열을 밑에 직속 부하로 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품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분이 제대로 된 내란 특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이렇게 수사를 걸었다가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고. 왜냐면 이분이 해경이랑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에 연관된 사람들을 박근혜가 기소하지 마라, 걸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전부 다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병우한테 찍혀가지고 한직으로 밀려나갔고, 그런 이제 전라도 쪽에서는 뭔가 이게 우리 한을 풀어주려고 하다가 유탄을 맞은 그런 어떤 검사로 지역 주민들한테서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을 하고 변호사 생활 하다가 뭐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감사위원 하실 때도 그 관저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현희 관련된 그 문제에서 감사원 안에서도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권하고는 사대가 안 맞는 분이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니까. 그만큼 그만큼 공정하게 이번 내란에 임해서도 처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많은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되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긴 한데 59년생인데? 뭐가 많아요? 많은 거 아니야? 59년생인데? 나보다 너님 몇 살이야? 나보다 10살 많으신데. 아이, 뭔 소리야. 아무튼 이분은 그 판사 출신이라는 데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통 특검이 검사나 수사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 중에 혹시라도 누굴 뽑았으면 얼마나 줄대려고 난리겠어. 막 동기 선후배 막 해가면서 저 좀 사출해주세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수사할 때 막 외압을 넣을 거 아니야. 이거 빼달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지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보들과 수사관, 검사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파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이분 역시 성향이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언론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 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진보의 개념을 판사들한테 적용할 때는 진보적이라고 해도 판사들은 상당히 보수화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법 연구에 뭐 이런 쪽에 있다 그래갖고 진보 성향으로 네. 분류가 되고는 있는데 어찌 됐거나 검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공정하게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하시죠.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그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분. 뭐 외압에나 어떤 그 사법부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사정의 칼을 낮게 주는 뭐 요런 식은 없을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군 법무관을 오래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하셨어요. 군 내부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범죄 또는 그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그 속성들을 너무 잘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 병역비리 수사가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시다고 하니 이러한 비리 부분에 엮여있는 군 검찰들 그리고 이 관련돼 있는 군 조직의 어떤 계통을 따라가지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내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통해 갖고 다음 달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쪽 애들이 언론 프레임으로 하는 말이에요. 사정 정국이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정권이 시작했을 때는 사정 정국 같은 그러니까 전 정권의 비리라든지 뭐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이슈로 해갖고 전국 돌파에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다툼이 거기 끌려 들어오면서 정치 보복이네 뭐 표적 사정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고 국민들의 어떤 특검에 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만일에 국진당이나 어떤 다른 그 검찰 내부에서 이걸 그런 방식으로 언론 프레임을 하다가는 아이고, 이 새끼들 반성 못했네? 라고 하면서 더 강한 반발을 얻게 될 거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내란 공범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번에는 감히 여기에서 변호를 하겠다고 쉽게 나서는 인물도 보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아까 내란 관련된 우리 은석이 형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명현 그 특검 해상병. 같은 경우에는 해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군 수사관 출신 아니, 군에서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20년간 법무관. 법무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혜병 현재 사건에 있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그 변호인들과 또 그 안에서 그 반대쪽에 있는 군 검찰들이 전부 다 선후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통해갖고 하게 되면 일부 수사에서 그동안 공식적인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비하인드까지 전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 특히 그 우리가 AI 변호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만일 특검보에 지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비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이 만일에 특검보로 들어올 수 있다고만 하면 겁나게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민 변호사는 현재 최혜병 관련한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인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특검보에 들어와가지고 박정훈 대령 억울함 내지는 이 사건의 부당함을 밝혀내는데 가장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특검보에 합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준비 기간이 20일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특검이 섰으니까 특검보들이 4명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0명씩 뭐 20명씩 이렇게 파견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 이 검사들을 누구를 선출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되겠죠.